여러분 혹시 화장실 휴지가 어떻게 걸려 있는지 신경 써 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그냥 아무렇게나 걸어 두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조금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휴지가 이렇게 걸려 있으면 세균이 10배나 늘어납니다. 게다가 변기물을 내릴 때 휴지를 그대로 둔다면 그 순간 세균이 공중으로 퍼져서 온 화장실을 뒤덮습니다. 이 말이 너무 과장 같다고 느끼실 겁니다. 저도 처음 이 사실을 들었을 때는 설마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세균 수치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집에서도 아주 간단하게 실천해서 세균을 확 줄이는 방법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의 화장실 습관이 완전히 바뀔 것이고 그 변화가 건강의 기적을 가져올 것입니다. 앞으로도 건강 지식과 실천 방법을 빠짐없이 받아보시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5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수많은 감염 사례를 봐왔습니다. 대부분은 음식이나 손 위생을 통해 세균이 들어올 거라고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화장실에서 아무렇지 않게 하는 작은 습관이 우리 몸속에 세균을 들여보내는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얼마 전 72세 김영자 어르신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평소 건강하게 지내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설사와 복통이 심해졌습니다. 장염으로 진단했는데 원인을 찾다 보니 평소 화장실 휴지를 변기 옆에 그냥 걸어두셨고 물 내릴 때도 그대로 두셨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대장균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 원인을 추적해보니 변기 물이 내려갈 때 수많은 미세 물방울이 공중으로 퍼지고 그 속에 세균이 가득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물방울이 휴지 표면에 그대로 앉아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변기 물이 내려가는 그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아주 미세한 물방울이 최대 2m 높이까지 튀어오릅니다. 이 물방울 안에는 변기 속에 있던 세균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균들이 벽에 걸린 휴지에 착착 달라붙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 표면에는 이미 수만 마리의 세균이 들러붙어 있는 셈입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직접 실험으로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병원 위생시험실에서 변기 옆에 새 휴지를 걸어두고 물을 여러 번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후 그 휴지를 현미경으로 보니 세균이 눈이 핑핑 돌 정도로 빽빽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특히 휴지가 바깥쪽으로 말려서 겉면이 노출돼 있는 경우, 안쪽으로 말려 있는 경우보다 세균 오염률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박상철 어르신 사례도 있습니다. 이분은 평소 위장이 약해 조금만 오염된 음식을 먹어도 설사와 복통이 잦았습니다. 집을 방문해보니 화장실 휴지가 변기 바로 옆에 있었고 게다가 창문이 없어 환기도 잘 안 됐습니다. 결국 휴지에 붙은 세균이 손에 묻고 그 손으로 음식을 드시면서 장염이 반복되었던 겁니다. 휴지거리 위치와 보관 방법만 바꿨는데 이후 장염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박상철 어르신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휴지 위치만 바꿨는데 장염이 거의 사라진 것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제가 진짜 놀란 건 집 화장실 안에 숨어있는 또 다른 위험이었습니다. 바닥 타일 틈새에 검은 곰팡이가 가득했고 변기 물탱크 뚜껑 안쪽에는 끈적한 점액질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이 안에는 세균뿐 아니라 곰팡이 포자가 득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포자들이 공기 중으로 퍼지면 폐 속까지 들어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화장실 수건을 변기 옆에 걸어두신 적 있으십니까? 그 수건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세균 샤워를 하는 셈입니다. 물방울 속 세균이 그대로 흡수돼서 그 수건으로 손이나 얼굴을 닦으면 세균을 문질러 바르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또 하나 위험한 곳이 변기 손잡이와 수도꼭지입니다. 특히 공중화장실에서는 하루에 수백 명이 만지는 부위입니다. 손을 씻기 전에는 오염된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손을 씻은 후에는 다시 같은 손잡이를 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세균을 다시 손에 묻히는 꼴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환자 교육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화장실에서 손을 씻지 않거나 씻어도
이런 오염된 부위를 만지면 손 씻기는 공연히 물장난하는 것과 같다고요. 이춘자 할머니의 사례가 있습니다. 할머니는 감기에 자주 걸리고 기침이 오래 갔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 폐렴 전 단계였는데 원인을 추적하니 화장실 환기가 전혀 안 되는 구조였습니다. 변기 물 내릴 때 생긴 세균과 곰팡이, 포자가 계속 공기 중에 머물렀고 그 공기를 매일 들이마신 겁니다. 환기팬을 설치하고 청소 습관을 바꾼 뒤로는 호흡기가 훨씬 건강해지셨습니다. 휴지 보관 문제도 그렇지만 화장실은 그 구조상 세균이 번식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습하고 따뜻하고 유기물이 많은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변기 물 내릴 때 뚜껑을 닫지 않으면 세균이 사방으로 퍼지고 휴지뿐 아니라 칫솔 머리 부분에도 그대로 앉습니다. 칫솔이 이런 물방울을 맞으면 그 세균이 양치할 때 입속으로 들어갑니다. 구강 내 세균은 장으로 내려가 설사나 복통을 유발하고 혈관을 타고 몸 전체로 퍼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구강 세균이 심장질환의 원인이 되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한 68세 남성 환자분은 특별한 심장질환 위험, 인자가 없었는데도 세균성 심내막염이 생겼습니다. 원인을 조사하니 칫솔을 변기 바로 옆 컵에 보관하고 있었고 변기 뚜껑을 닫지 않고 물을 내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세균이 잇몸 상처를 통해 혈관으로 들어가 심장을 공격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조금 불안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 모든 위험은 아주 간단한 습관 변화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휴지를 변기와 멀리 두고 거리 방향을 안쪽으로 말아두기, 변기 물을 내릴 때는 반드시 뚜껑을 닫기, 화장실 수건은 변기 반대편에 두고 주 2회 이상 세탁하기, 칫솔은 밀폐형 케이스나 변기와 먼 선반 위에 보관하기, 그리고 최소 하루 한 번은 창문이나 환기팬으로 환기시키기. 이것만 해도 세균 노출을 7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75세 이정순 어르신 댁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이 어르신은 허리가 불편해서 청소를 자주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청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셨는데 변기 주변과 바닥 배수구에서 심한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눈에 보이는 곰팡이뿐 아니라 배수구, 속 깊숙한 곳에는 세균이 번식하고 있었고 이 세균이 공기 중으로 올라오면서 호흡기 건강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배수구에서 올라오는 미세 입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어르신은 매년 겨울마다 감기와 기관지염을 달고 살았는데 화장실 환기를 꾸준히 하고 배수구를 주기적으로 소독하니 그 다음 해에는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작은 생활 습관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요. 또 다른 사례로 69세 박미자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분은 손목이 약해 손 씻기를 대충 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을 다녀오면 졸린 상태라 그냥 물만 털어내고 주무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에 잦은 설사와 장염 증세로 고생하시면서 병원에 오셨고 손에서 검출된 세균 수치가 매우 높았습니다. 결국 화장실에서 손을 씻더라도 비누와 흐는 물로 30초 이상 문질러야 한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습관을 지키고 나서 장염 증상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들락날락하는 화장실은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균이 가장 활발하게 퍼지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변기와 휴지뿐 아니라 샤워, 커튼이나 매트도 위험합니다. 샤워, 커튼은 물이 자주 튀고 습기가 많아 곰팡이가 잘 자랍니다. 이 곰팡이는 피부 질환이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욕실 매트는 젖은 발로 밟은 후 건조가 잘 안 되면 세균과 곰팡이의 온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화장실 위생 관리의 기본은 세 가지라고요. 첫째는 환기, 둘째는 청소, 셋째는 올바른 보관. 이 세 가지만 지켜도 감염 질환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한 번은 70대 초반 부부가 함께 오신 적이 있습니다. 두 분 다 잦은 피부 가려움증과 알레르기 증세를 호소하셨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화장실 세면대 옆에
칫솔과 면도기를 같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변기물을 내릴 때 뚜껑을 닫지 않아 세균이 그대로 날아가 도구에 묻었습니다. 그 도구로 양치와 면도를 하면서 피부와 점막에 세균이 침투한 겁니다. 보관 위치를 바꾸고 청소 주기를 늘리니 두 분 모두 피부 가려움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집에 돌아가자마자 당장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휴지가 어디에 있는지. 둘째, 변기 뚜껑을 닫고 있는지. 셋째, 칫솔과 수건이 변기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넷째, 샤워, 커튼과 매트가 깨끗한지. 다섯째, 배수구와 환기 상태가 괜찮은지. 이 5가지만 점검해도 화장실의 세균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휴지 세균 차단법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거나 귀찮아서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휴지 위치 조정입니다. 휴지는 변기 옆이 아니라 변기와 최소 1m 이상 떨어진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변기 정면이나 바로 옆은 세균 물방울이 가장 많이 튀는 구간입니다. 가능하면 세면대 옆 벽이나 문 옆에 설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휴지 거리 방향입니다. 휴지를 걸 때 종이 끝이 바깥으로 나오게 걸면 보기에는 편하지만 겉면이 외부 공기와 세균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안쪽으로 말아 걸면 겉면 노출을 줄이고 세균 부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포장 상태 유지입니다. 대용량 휴지를 구입했을 때 한꺼번에 다 꺼내놓기보다 포장을 뜯지 않은 채로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장을 뜯은 후에는 가능한 빨리 사용하는 것이 세균 번식을 줄입니다. 이 3가지를 실천한 74세 최명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소화기가 약해 한 달에 2~3번은 배탈이 나곤 했습니다. 휴지를 변기 바로 옆에 두는 습관을 바꾸고 휴지 거리 방향과 보관 방법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꾸신 후 반년 동안 단 한 번도 배탈이 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약도 여러 번 바꿔봤지만 생활 습관 하나 고친 것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든 겁니다. 휴지뿐 아니라 화장실 위생 전반을 점검하신 67세 정혜순 할머니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은 손자들이 자주 놀러 오는 집이었는데 손자들이 감기에 자주 걸려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화장실을 살펴보니 변기 뚜껑을 열고 물을 내리는 습관, 수건을 변기 옆에 걸어두는 습관, 칫솔을 컵에 모아 변기 옆에 두는 습관까지 모두 겹쳐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위치를 바꾸고 환기팬을 청소하며 수건은 변기 반대편에 걸고 칫솔은 밀폐 용기에 보관하게 했습니다. 그 후로 손자들이 겨울 내내 감기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화장실 위생 관리에서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과 곰팡이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깨끗해 보여도 습기와 온도 조건이 맞으면 세균은 빠르게 번식합니다. 특히 곰팡이는 한번 자리 잡으면 눈에 보이는 얼룩이 없어도 포자가 남아 공기 중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72세 김태수 어르신 사례가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김 어르신은 기침과 콧물로 병원에 오셨는데 항생제를 써도 증상이 계속 재발했습니다. 집을 방문해 보니 샤워, 커튼 하단이 까맣게 변색돼 있었고 배수구 주변 실리콘 틈새에도 곰팡이가 번식하고 있었습니다. 곰팡이 포자가 호흡기로 들어가면서 알레르기성 비염과 기관지염을 반복하게 된 겁니다. 샤워 커튼을 교체하고 틈새를 청소한 후 몇 달 동안 호흡기 증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례들은 특별한 약이나 수술로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생활 속 작은 습관과 환경을 바꿨을 뿐입니다. 변기 뚜껑을 닫는 거, 휴지를 안전한 위치에 두는 거, 환기를 자주 하는 거, 이것만으로도 세균 노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진료하면서 자주 듣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중화장실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공중화장실은 환기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고 휴지가 변기 옆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때는 가능한 한 휴지 겉면이 아닌 안쪽 종이를 꺼내 쓰고 휴지 사용 후에는 반드시 손을 비누로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손을 씻은 후에는 손잡이나 문고리를 직접 잡지 않고 휴지나 화장지 조각을 이용해 잡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만든 화장실 세균 차단 7일 실천 프로그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지도하며 가장 효과가 좋았던 방법만 모아놓은 것입니다. 첫째 날은 점검입니다. 휴지 위치와 방향, 변기 뚜껑 사용 여부, 수건과 칫솔 위치, 샤워, 커튼과 매트 상태, 환기 여부를 모두 확인합니다. 점검할 때는 가능하면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가족 모두가 같은 습관을 가져야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날은 재배치입니다. 휴지를 변기에서 멀리 옮기고 거리 방향을 안쪽으로 바꿉니다. 수건은 변기 반대편에 걸고 칫솔은 밀폐 용기에 넣거나 변기와 1m 이상 떨어진 선반에 올려둡니다. 셋째 날은 변기 관리입니다. 변기 뚜껑 안쪽과 손잡이 물 내림 버튼까지 모두 소독제로 닦습니다. 변기 물을 내릴 때는 반드시 뚜껑을 닫는 습관을 들입니다. 넷째 날은 바닥과 벽 청소입니다. 타일 틈새의 곰팡이는 칫솔이나 전용 솔에 세정제를 묻혀 문질러줍니다. 배수구는 뚜껑을 열고 솔로 닦아주며 주 1회 정도는 뜨거운 물을 부어 세균 번식을 막습니다. 다섯째 날은 샤워, 커튼과 매트 세탁입니다. 샤워 커튼은 세탁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세탁 후 완전히 건조시킵니다. 매트는 햇볕에 말리거나 건조기를 사용해 완전 건조를 해야 합니다. 여섯째 날은 환기 강화입니다. 창문이 없으면 환기팬을 청소하고 하루에 2회 이상 작동시킵니다. 샤워 후에는 반드시 환기를 30분 이상 하여 습기를 제거합니다. 일곱째 날은 유지 점검입니다. 일주일간 바뀐 상태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수정합니다. 이 과정을 매달 반복하면 화장실 세균 노출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 프로그램을 실천한 71세 오정자 할머니는 몇 년간 반복되던 피부 가려움증과 잦은 설사가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손자들이 놀러와도 감기나 장염이 전염되지 않아 너무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또 76세 김영수 어르신은 매년 겨울마다 폐렴으로 입원하셨는데 화장실 위생 습관을 바꾼 후로 2년 동안 한 번도 입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르신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약보다 습관이 더 큰 약이더라. 여러분, 이 말이 참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평생 화장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장소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지켜주는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전적으로 우리의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 오늘 당장 화장실로 가서 점검하고 휴지를 옮기고 뚜껑을 닫고 환기를 시키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장과 폐를 지켜주고 감염병을 막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세균 노출을 줄이면 우리 몸에서는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째, 장 건강이 회복됩니다. 잦은 설사나 복통이 줄어들고 식사 후 속이 편안해집니다. 이건 휴지를 비롯한 화장실 위생 관리로 대장균 노출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호흡기가 건강해집니다. 곰팡이나 세균, 포자가 폐 속으로 들어가는 빈도가 줄어들면 기침이나 가래가 줄고 감기나 기관지염 발생 횟수도 확연히 감소합니다. 특히 천식이나 알레르기성 비염을 가진 분들이 그 효과를 크게 체감합니다. 셋째, 피부가 달라집니다. 습하고 오염된 수건이나 매트에서 피부로 전이되던 세균이 줄어들면 가려움증이나 발진이 사라지고 피부가 한결 부드럽고 건강해집니다. 이런 변화를 경험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3세 윤순자 할머니는 매년 봄마다 알레르기 비염으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눈이 가렵고 콧물이 하루 종일 나왔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환기와 청소 습관을 바꾸고 나서 올해 봄에는 증상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화장실 청소를 약간의 운동처럼 즐기신다고 하셨습니다. 78세 장동수 어르신은 오래된 습관 때문에 변기 뚜껑을 닫는다는 개념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변기물을 내릴 때마다 공중으로 세균이 퍼져나가고 있었던 거죠. 그 결과로 1년에 두세 번씩 폐렴성 감염으로 입원하셨습니다. 제가 뚜껑을 닫는 습관을 들이도록 말씀드리고
휴지와 칫솔 보관 방법까지 바꿔드린 후 2년째 단 한 번도 입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뚜껑 닫는 게 이렇게 큰 병을 막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요. 어떤 분은 심리적으로도 변화가 있다고 하십니다. 청결한 화장실을 유지하다 보면 집안 전체가 더 깨끗해지고 마음까지 상쾌해진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깨끗한 환경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화장실 위생 관리는 질병을 막는 예방의학이자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의학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오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다 보신 후 바로 화장실로 가셔서 휴지 위치와 방향 변기 뚜껑 사용 여부, 수건과 칫솔 보관 상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변화라도 오늘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휴지는 변기에서 멀리 두고 거리 방향을 안쪽으로 말아야 합니다. 둘째, 변기물을 내릴 때는 반드시 뚜껑을 닫아야 합니다. 셋째, 수건과 칫솔은 변기와 거리를 두고 보관해야 합니다. 넷째, 화장실 환기를 자주 하고 곰팡이와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곳은 주기적으로 청소해야 합니다. 다섯째,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는 휴지 겉면 대신 안쪽을 잡고 사용 후 손을 철저히 씻어야 합니다. 이 5가지만 지켜도 장염, 폐렴, 피부 질환, 호흡기 질환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은 서서히 떨어집니다. 작은 세균에도 감염되기 쉬워지기 때문에 이런 생활 속 예방 습관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은 병이 생긴 뒤에 쓰는 것이고 습관은 병이 생기기 전에 막는 약이라고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화장실을 치료제 대신 예방약이 되는 공간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화장실 위생 습관을 바꾼 뒤에 건강이 좋아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오늘 들은 이야기를 듣고 새로 시도해보고 싶은 방법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함께 공유하고 배우면서 더 건강한 생활을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